자, 넷째 시간 이어서 물권의 효력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물권의 효력. 효력 맞냐고요? 네, 효력 맞아요. 효력 맞습니다. 효력. 자, 물권의 효력이에요. 효력. 자, 물권의 효력인데 이 효력은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입니다. 우선적 효력.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력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효력이 두 가지. 자, 일단 우선적 효력이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 요거 우선적 효력. 물권과 채권이 충돌을 했다. 그럼 뭐가 우선해 버리죠? 물권이 우선해 버리죠. 물권이 우선해 버리는 요런 이 물권의 효력을 가리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권의 효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권에만 있는 효력이죠.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물권에만 있는 효력이니까 어디에는 없는 거죠? 채권에는 없는 거죠. 물권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 충돌했을 때 물권이 우선해 버리기 때문에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집, 주택 소유, 자, 그리고 갑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을 때, 임차권을 을이 갖고 있을 때, 자,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을 3년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을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산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을이 살고 있는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 집주인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다. 자,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겼을 때. 그럼 병이 이 집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할 때 을이 병 상대로 임차권 주장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제3자죠. 을은 병하고는 계약을 했어 안 했어? 병하고는 계약 안 했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병한테까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한테 임차권 주장을 못 한다는 거는 집에서 살 수 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요거는 물권입니다. 병이 갖고 있는 권리, 물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놓고 물권, 채권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뭐가 더 우선? 물권이 우선이라고요. 물권이 우선. 요게 원칙입니다. 물권이 우선한다, 채권에. 다만 이제 예외도 있죠, 예외. 예외적으로 임차권 대항력이 있죠. 임차권 대항력. 요게 있습니다. 원래 임차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주택임차인들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목적물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지 주민등록이나 임차권 등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임차권을 물권처럼 취급시키는 물권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권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물권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물권처럼 이렇게 취급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나면 이제 얘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소유자 된 게 빨랐어? 을이 임차권 가진 게 빨랐어? 임차권이 빨랐죠? 그럼 이제 얘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빨랐어, 내가. 순위 다툼을 해가지고 제3자에게도 채권을,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자, 밑에 쪽에 2번 보세요. 2번.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칙 보시면 일정한 물건에 관해서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성립 선우랑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도 있다. 자, 첫째 줄 오른쪽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인.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도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둘 다 최우선 변제권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게 뭡니까? 이건 이제 특별법 가서 만날 겁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만날 겁니다. 자, 내려가죠. 동그라미 2번. 채권이 후순위 물권에 우선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건 순위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물권보다 먼저 성립했다면 우선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 니은 임차권이 뭐를 갖췄을 때? 네, 대항력 갖췄을 때. 대항력이 있으니까 내가 더 빨랐잖아, 이 양반아 라고 하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된 임차권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이게 바로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이에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입니다. 상가는 인도랑 또 뭐라고요? 상가는 인도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이거를 하면은 물권화가 돼갖고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획도 확인하세요. 기획. 가등기된 채권이 있습니다.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순위를 보존시키는 그런 등기입니다. 순위 보존. 가등기에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가등기에다가 순위 보존. 순위를 보존하는 거다. 이것도 순위 다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해놓으면 채권이라도.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쪽에 1번에 물권 상호 간의 효력 나와 있죠? 물권 상호 간의 효력은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충돌했을 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했을 때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을이 전세 들어오면, 을이 전세권으로 들어오면 사용수익을 갑이 우선해서 사용수익, 전세권자가 우선해서 사용수익, 얘가 우선이죠.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 네? 계약을 2년으로 했다고요. 2년. 그럼 2년 동안에 갑이 집에 살아요? 을이 집에 살아요? 을이 살잖아요. 갑이 집에 들어오면 을이 문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도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문 열래요. 빨리 문 여세요. 빨리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안 열어줘도 된다고요. 누가 더 우선하니까? 우선하니까 제한물권이. 아니면 갑의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저당권도 제한물권입니다.
그럼 갑이 돈 못 갚으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너 돈 안 갚을래? 경매 그러면. 소유자보다 우선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한 물권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자, 그런데 제한 물권하고 또 다른 제한 물권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는 뭐가 우선이죠? 순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뭘로 따지죠? 등기 순서. 등기 선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 자 가령 갑이 소유하고 있던 집에 대해서 저당권자 A가 들어와 있고 저당권자 B가 있고 저당권자 C가 있을 때 그럼 저당권자가 세 사람이네. 이렇게 세 사람. 각각의 저당권이 다 제한 물권들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갑의 집이 경매 넘어가면 경락대금에 대해서 A, B, C 중에서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냐를 따질 때 뭔 순서로? 등기 순서로 따지는 거예요. 등기 순서로.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죠. 등기부 뽑아보면 되죠. 등기 뽑아보면. 그죠? 등기 뽑아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됐는지. 에? 등기부 연락 오면 야, 너는 2018년에 들어왔구나. 그래. 1월 7일. 날짜가 딱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하면. 야, 너 언제 들어왔어? 저는 2020년인데요. 늦었어. 저는 21년인데요. 넌 더 늦었어. 이렇게 순서를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한물권끼리 충돌됐을 때는 등기 순서에 따라서. 자, 요게 지금 양괄호 1번이에요. 자, 175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습니다. 양괄호 1번. 다른 종류나 또는 동종의 물권이 동일한 물건에 2개 이상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 간에 있어서 먼저 성립했던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자, 그리고 뭐가 먼저 성립됐는지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양괄호 3번이요. 제한 물권은 성립 순서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하는 거다. 우선적 효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바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별 3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별 3개. 3개가 맥시멈이죠. 3개가 맥시멈. 그죠? 뭐 10개 이런 분들도 있던데 미쳤어요. 그냥 3개를 맥시멈으로 합니다. 10개. 뭘 10개까지 하고 그럽니까? 3개.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갖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이 있어야 돼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갑이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 내 땅이야, 소유. 어느 날 땅에 가봤더니 이 땅에서 어떤 A라는 할머니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죠. 농사도 짓고 여기서 잠을 주무시는 거죠. 잠. 그럼 땅이 갑 땅이잖아요. 갑이 소유자죠. 근데 A가 와서 농사 지으니까 갑한테 방해가 되죠. 갑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이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응? 할머니 나가세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내 거니까. 그러면 갑이 할머니한테 이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이 물권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갑의 땅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할머니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할머니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건물 짓고 방해하고 있으면은 방해 제거하시라고 제거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럴 염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3개를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첫 번째가 무슨 청구? 반환 청구, 반환. 두 번째는 방해 무슨 청구? 제거 청구, 제거. 세 번째는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3가지가 한 세트.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은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소유권 부분에서 반환 제거 예방이라고 돼 있죠, 지금. 보이세요? 예, 보이죠. 자, 그리고 점유권 부분에서도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종류는 3가지라는 거죠. 반환 제거 예방. 자, 밑에 내려갑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첫 번째, 반환 청구입니다. 타인이 점유를 침탈합니다. 원인 없이 점유합니다.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럼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게 이게 반환 청구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고 청구하는 거. 자, 기억 보시면 점유 침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서 정상적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으니까 그 방해자를 상대로 해서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 방해 예방 청구.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방해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로 인해서 옆에서 공사하죠. 그럼 내 집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예방조치 취하라는 거죠. 예방 청구예요. 종류 3가지죠. 넘기세요. 자, 근데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거는 2파트예요. 자, 첫 번째, 규정 체계.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 체계. 자, 종류가 3가지라고 했는데요. 종류가 3가지라고 했는데 규정 체계 첫 번째가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세 번째,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종류가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 213조.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합니다. 자, 그리고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하고는 2개 같이 2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잖아요. 물권자가 행사. 물권자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라고요? 네? 상대방 누구라고요? 점유자요.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물권자가 점유자 상대로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이때 물권자는 대표적으로는 소유자가 있지만 그럼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죠. 자, 한번 써보죠.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죠. 바로 그거지. 왜냐면 213조하고 214조가 있으니까. 근데 물권자가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다. 전세권자가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럼 걔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집을 반환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전세권에 기해서 이렇게. 근데 전세권 그 어디를 찾아봐도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없어요. 규정 안 해놨어요. 규정은 전세권에 해놨어요, 소유권에 해놨어요. 소유권에 해놨다고. 소유권에 여기 이렇게. 전세권에는 규정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세권만 있는 게 아닌데. 예? 지상권자도 있는데. 지상권자는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합니까? 지역권자는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도 다 물권자들인데. 다른 물권자들은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겠냐는 거죠.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는 213조하고 214조를 다른 제한 물권들에다가 준용합니다. 예? 다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고, 준용.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 침탈을 당했을 때는 잠깐 기다려봐라. 213조 갖고 와서 행사하는 거예요. 규정은 소유권에 돼 있지만 전세권자도 행사 가능하다는 거. 만약에 지상권자가 토지를 쓰고 있는데 누가 침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라. 213조 갖고 와서 행사하시면 된다고요. 자, 왜냐면 규정은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상권자도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13조하고 214조가 다 뭐가 되니까? 그대로 준용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 아니, 이제 복잡해져요, 이제. 자,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지상권자 그리고 전세권자. 똑같아.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 213조 준용시켜서. 재거 청구 214조 준용시켜서. 그런데 네 번째. 지역권자는요. 그리고 저당권자는요. 점유를 안 합니다. 얘네들은 뭐를 안 한다고요? 점유를 안 해, 점유를. 자, 지역권은 아직 안 했지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갑의 집에 을이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권자예요. 자, 근데 이 집에 어느 날 들어왔더니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세요.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 그럼 할머니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전세권자가 나가라고 이 집을 나한테 반환하라고. 아니, 할머니 반환하세요. 내 집이니까. 내 집은 아니고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이니까 나가시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왜냐면 마땅히 이 집에는 누가 살아야 되니까. 전세권자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를, 집을 점유해, 점유 안 해? 점유하죠. 전세권자 점유하지.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 나가세요. 반환하세요.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 집에 전세권자뿐 아니라 은행이 저당 잡고 있으면, 자, 은행이 이 집을 후순위에서 저당 잡고 있을 때 저당권자는 이 집에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점유 안 합니다. 우리가 집을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은행 직원 내려와서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해놓고 돈을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점유 안 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도 저당권자 가가지고, 아니 할머니 뭐 하세요 지금? 반환하세요. 나한테 집을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애초에 점유 안 하는 놈이잖아. 너 점유 안 하잖아. 근데 돌려달라고?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점유를 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소유자 포함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점유를 하는 애들이거든. 점유해 얘네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너네들은 뭐를 안 한다고요? 점유를 안 한다고. 얘네들은. 너네들은 점유를 안 하니까 이 상황에서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부자연스럽다고요. 자, 이걸 좀 더 세련되게 지역권 저당권에는 213조가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고 저당권에도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마찬가지 맞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은 은행에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할머니가 여기다가 불장난을 하죠. 불을 지르려고. 할머니가 이 집에다 불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불지를 준비를. 방화 준비하고 있어요. 방화 준비.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집이 불나면 돼야 안 돼요? 집이 불나서 집이 멸실해버리면은 저당권자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겠죠? 담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지만 할머니한테 불 지르지 마세요. 부시지 마세요. 방해 제거 청구. 이거는 가능해요. 예방 청구도 가능해요. 저당권이 어쨌든 침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구 못하는 건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지. 제거나 예방 청구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14조는 지역권 저당권의 214조는 준용이 돼, 준용이 안 돼? 준용이 된다고. 214조는 다 준용이 된다고요.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네. 준용돼. 이렇게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하나씩. 그냥 이렇게 책 보면서 지역권 저당권에는 213조 준용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 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씩 다 뜯어서 다 설명해줘야 돼. 다 이렇게. 네. 뭐 설명 안 해줘도 이해하시겠지만 원래 강사는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를 전제로 해야 그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 지역권 저당권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점유권자예요. 점유권. 점유권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점유권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따로 규정.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점유권에서 규정하는 거는 반환 청구 204조, 방해 제거 청구 205조, 예방 청구 206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줄을 쳐놔야 돼요. 또 줄 안 친다고 또 뭐라 하려 또 표를 줄을 쳐놔야 돼 이렇게. 또 글을 남기실 거기 때문에 줄을 좀 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따로 규정돼 있다는 거 따로. 점유권은 따로 돼 있으면 따로 규정 이렇게. 책 보죠. 책 좀 보겠습니다. 자, 의디를 먼저 보시면은 자, 178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자, 178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양괄호 2번 보세요. 단락 첫째 줄 보시면은 민법은 소유권에 관해서 세 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3조하고 214조하고. 자, 그리고 이 213조, 214조를 다른 제한 물권들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에 다 뭐 하고 있다? 준용하고 있다. 준용.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를 따로 또 뭐 하고 있다? 따로 또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따로.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이 다 인정되는 것이지만 파란 색깔 부분 지역권하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반환 청구 인정 안 되죠? 점유를 안 하니까 너는. 니네 둘은 점유 안 하죠. 반환 청구 안 되고 뒷문장 예방 청구나 제거 청구는 인정됩니까? 네, 그건 되죠.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질권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질권 무시. 자, 유치권에 대해서는 준용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유치권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유치권자는 자, 6번째. 유치권자는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213조나 214조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유치권자는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204조, 205조, 206조 가지고 물권적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는요. 자,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인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 뭘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이지요?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는요. 소유권 가지고요. 점유권 가지고요. 점유권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유치권 자체를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테스트 첫 번째. 소유권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까? 소유권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왜 행사할 수 있죠? 규정돼 있으니까. 213조, 214조. 규정돼 있죠?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전세권, 지상권. 얘네들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 다 가능하죠. 반환, 제거, 예방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대로 뭐 하니까 그대로 준용하니까 준용. 자, 준용할 때 213조하고 214조 싹 다 준용. 얘네들은. 근데 반쪽짜리만 준용받는 애들도 있었죠. 점유 안 하는.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하고요.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그 속성상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이 물론 됩니다만 214조만 준용된다고. 213조 반환 청구는 준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소유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데 점유권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죠.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따로 규정. 204조, 205조, 206조.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아예 이건 준용 자체가 안 되니까 얘는 이게 안 되니까 유치권자는 여기서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유치권자랑 점유권자 같은 경우는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204조, 205조, 206조 갖고 와서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정리 좀 되세요? 어렵죠? 예, 어렵죠. 아직까지 강론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각각의 개별적인 전세, 지상, 지역, 저당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오면 좀 더 이렇게 확실해지실 겁니다. 지금 아직 다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쪽, 자, 179페이지 밑에 쪽 4번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규정 체계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은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은요. 자, 물권하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하고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주종관계. 종 이런 관계라는 거죠. 종이 주를 따라갑니다. 종이 주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부종성. 청구권이 물권 따라간다. 자, 따라서 물권이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면 청구권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권이 이전하면 청구권도 어떻게 된다?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갑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물권자라는 거죠. 갑이 물권자. 근데 여기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할머니가 건물 짓는 거예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건물 신축. 그러면 무단 신축했더라도 할머니가 건물주가 되는 거겠지만 그러면 갑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은 할머니한테 뭐 하세요 지금 남의 땅에서 빨리 철거하세요 빨리. 철거 청구.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철거시키고 내 땅이니까 나한테 반환을 하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의 토지를 누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다름 아닌 저 할머니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또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거시키라고 반환하시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지금 현재의 소유자죠. 소유자, 물권자라는 거죠. 현재의 물권자. 그럼 네가 물권자니까 갑이 갖고 있는 그 물권에
물권적 청구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방해자니까 이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철거 청구하고 반환 청구하고 지금 한창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소송 중. 자, 소송하고 있었는데 마침 병이 나타나서 야, 내가 토지 산다는 거예요. 내가 토지를 매수할게. 당신 토지 매수. 너무 잘 됐죠. 네? 소송하면 머리 아프죠? 땅 팔아버리지. 팔아버리지. 이때 내가 지금 소송 중이라고 알려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고지해줘야 됩니까? 고지해줘야 돼요. 고지해야 되는 게 안 하면 사기예요. 알려줘야 돼요. 지금 할머니 때문에 지금 소송. 병이 알겠다는 거죠. 알겠어. 나 소송 잘해.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면은 갑이 갖고 있던 물권이 병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병이 물권자 되는 거죠. 그러면 물권만 넘어옵니다. 물권적 청구권 같이 넘어옵니다. 같이 물권적 청구 같이 다 넘어와요. 그럼 이제 갑은 더 이상 할머니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해요. 이제 누가 행사하셔야 돼요? 병이요. 요렇게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현재 물권자와 과거 물권자 중에서 누가 행사하는 거다? 현재 물권자. 그죠? 과거 물권자가 아니고. 응? 현재의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 갑은 과거 종전 물권,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물권자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양괄호 1번 보시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 그러고요. 자, 따라서 둘째 줄에 물권이 이전되거나 물권이 소멸하면은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서 함께 이전되거나 함께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하고 분리시켜가지고 전 소유자한테 유보시켜갖고 행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유보 행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에? 전 소유자. 그죠? 제3자가 요 할머니죠. 소유권을 상실해버린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무단 점유하는 요 할머니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넘겼거든. 물권자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바뀐 물권자가 행사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뒤로 넘기세요. 양괄호 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소유권은 안 없어져요. 소유권은 영원합니다. 소유권은 영원해요. 영원하다. 이런 걸 항구성이라고 해요. 항구성. 영원해. 안 없어짐. 그러면 그 소유권 안에 박혀있는 요 안에 박혀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영원한 거예요.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안 걸림.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물권 변동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